안녕하세요, 은빛돌고래입니다. 지난 시간에 토탈믹스에 대해 어떻게 쓰는지 사용법을 좀 이야기해봤습니다. 제가 베타를 기준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며칠 전에 2.0 공식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받으시면 공식 토탈믹스 2.0을 쓰실 수 있습니다. 토탈믹스 1.0이 발표된 게 2003년이라고 하거든요. 2.0으로 올라오는데 무려 23년이 걸렸네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 특별히 바뀐 게 기능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UI가 바뀐 건데, UI가 옛날에 비트맵에서 벡터로 바뀌어서 모니터 해상도에 상관없이 이제 사이즈 대응이 된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나 옛날 UI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도 또 넣어놨어요. 두 가지 원하시는 걸 골라 쓸 수 있게 해놨다는 거,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건 토탈믹스의 기본적인 개념, 서브믹스에 대해서 이해를 다 했다면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 이걸 도대체 왜 쓰는가, 더 나아가서 볼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모니터 컨트롤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됩니다.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결국에 무슨 문제가 계속 벌어지냐면은 밸런스가 내가 듣는 거 좀 안 맞는다, 우리 집에서 들으니까 좀 이상하다, 여기서 또 이상하다, 뭐 이런 소리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대단하다기보다는 밸런스가 기본적으로 안 맞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듣는 게 서로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피드백이 올 때 물어봐야 되는 거, 일단 뭘로 들으셨느냐?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핸드폰 스피커로 들어보면서 왜 이렇게 저음이 안 나오냐? 이러시는 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걸 물어보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건 그런 피드백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교정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피드백이 자주 들어온다면 내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뭔가 내가 결정하는 그 상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합리적이긴 하죠.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모니터링에 저는 제일 많이 신경 쓴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스피커나 헤드폰 또는 룸 어쿠스틱,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가장 투자를 많이 합니다. 특히 스피커나 헤드폰 같은 것은 그 자체의 음악적 특징이 있고 내가 있는 공간, 그러니까 작업 공간, 룸의 특징 역시 이 음색적인 특징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컨트롤해서 최대한 중립적인 사운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이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겠죠. 물론 예산이 있는 한도 안에서. 그러나 이런 음색적인 특징을 떠나서 듣는 볼륨에 따라서 고음, 저음의 밸런스가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볼륨이 크면 소리가 큰 거고 작으면 작아지고 그런 건데 뭐 그 안에서 뭐 달라지는 게 있는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달라집니다. 여러분, 등청강 곡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뭔가 복잡하게 생겼죠? 이 그래프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은, 사람은 볼륨에 따라서 잘 들리는 주파수 대역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큰 소리로 들으면 저음이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근데 볼륨을 줄이면 같은 음악인데도 보컬이 더 잘 들리게 됩니다. 영상으로 이걸 비유를 하자면은, 밝은 영상은 빨간색이 도드라지는데 이게 어두운 데 가서 어둡게 보면은 파란색이 도드라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은데, 실제 영상은 그렇지 않죠. 절대로 어둡거나 밝거나 뭐 이렇다고 어느 한 색이 튀거나 뭐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귀는 그렇게 됩니다. 소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귀가 이상한 거죠. 못 믿으시겠으면 음악을 들으면서 직접 집에서 테스트 해보세요. 단순히 이제 볼륨 크게 듣고 작게 듣고만 해보셔도 이게 이해가 됩니다. 어쨌건 내 귀가 정확할 거라는 그 믿음,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볼륨을 너무 크거나 작은 상태에서 밸런스를 잡으면 나중에 전체적인 밸런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볼륨이 작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나는 저음이 안 들리니까 자꾸 저음을 키우게 되겠죠. 그러면은 상대방은 저음이 엄청 큰 걸 듣게 되고요. 거꾸로 내가 너무 크게 들으면 그 반대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작업할 때 듣는 볼륨을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볼륨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요.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볼륨 knob을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지만 좀 더 전문적인 모니터링 컨트롤을 위해서 모니터 컨트롤러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보통 모니터 컨트롤러는 여러 가지 소스를 입력받고 그걸 원하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 기기에 원하는 레벨로 들려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스튜디오에서 쓸 경우가 많아서 스튜디오 컨트롤러에는 정말 여기에 어울리는 다양한 기능이 더 추가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일이 하나 또 있는데, 그럼 하나의 레벨에 딱 맞춰놓고 들으면 되는 걸까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직업으로 엔지니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스튜디오에서는 엔지니어 일만 합니다 라고 한다면 스튜디오에서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그 레벨에 맞춰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믹싱, 마스터링.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컴퓨터 하나로 이것저것 다 하니까요. 여기서 뭐 유튜브도 보고 멜론도 듣고 작업도 하고 믹싱도 하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걔네들마다 볼륨이 다 달라요. 기본 볼륨이 다 다릅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멜론이나 유튜브 안에서도 컨텐츠마다도 볼륨이 다 제각각입니다. DAW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악기는 볼륨이 정말 크고 어떤 악기는 또 볼륨이 엄청 작아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볼륨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키워야 되고 어떨 때는 또 줄여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귀로 듣는 볼륨이 일정해야 되는 건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도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는 CDP같이 아예 독립적인 재생기기를 하나 놓고 여기서 나오는 소리를 이제 기준을 잡아서 모니터 컨트롤러에서 들어보면서 내가 작업하는 것과 얘가 비슷한가 이런 거를 체크하는, 그래서 얘를 일정한 레퍼런스 레벨로 잡아놓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지 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컴퓨터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제가 작업하던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놓을게요. 제가 우리 크루 작업인데 사실 이거 아직 미공개라서 조금만 들려드려요. 조금만. 자, 근데 들려드리기 전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더가 어디에 가 있는지 보시면은 대부분의 페이더가 다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시고 조금 뜨끔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 왜냐면은 대부분은 페이더를 그냥 다 처음 시작하지만 0에다 맞춰놓은 그 상태 그대로 작업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림으로 이거를 비교를 하자면은 캔버스가 있는데 캔버스에다가 그림의 그 오브젝트를 하나씩 그릴 때마다 그냥 크게 가운데다 빵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몇 개만 집어넣어도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볼륨 조정을 하기가 너무 쉽지 않겠죠?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자, 최종 마스터 아웃에서 틀었을 때 어떻게 나오냐는 겁니다. 이게 저기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이게 마스터 스테레오 아웃인데 여기서 나오는 볼륨을 잘 보세요. 자, 코러스 파트인데 여기서 요 정도, 한 약간의 여유를 남겨두고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요 세팅이 되셔야지 작업에서 맞는 세팅인 겁니다. 이게 프로듀싱, 그리고 레코딩, 그 다음에 믹싱 작업까지는 무조건 이 정도 레벨로 끝나야 됩니다. 코러스 파트가 제일 소리 큰 데가.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잡아서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소리가 되게 작은데요? 라고 하실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여태까지 스피커를 잘못 쓰시고 계신 겁니다. 스피커 볼륨을 높이시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는 이 정도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토탈 믹스는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토탈 믹스를 보면 이런 식입니다. 자, 크게 볼게요. 꽝! 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니터라고 된 이 부분이 DAW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DAW 나가는 이 부분의 볼륨은 100%고 메인으로 그런 스피커로 나가는 여기도 100% 0dB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두 개 다 0dB로 맞춰져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지금 나가는 거 보이시고 여기 나가시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 스피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스피커 볼륨을 내가 이 상황에서 들을 때 적당하게 들을 수 있게 세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도 준비를 했었어요. 이거 이제 인터넷에 사시면은 몇만 원 할 텐데, 이런 거 없으면은 그냥 핸드폰 앱에서 켜셔서 쓰셔도 됩니다. 이게 현재 실시간으로 데시벨을 알려주는 건데, 자, 틀어볼게요. 자, 이러면 81에서 2 왔다 갔다 하게 지금 들릴 거예요. 코러스 파트 듣는데. 이 정도가 여러분들 알맞는 볼륨입니다. 그래서 80에서 85dB 그 사이 왔다 갔다가 제일 적당하다고 해요. 내가 들었을 때. 네.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듣는 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믹싱을 하거나 사운드를 듣거나 할 때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멜론을 그냥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귀가 터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멜론을 한번 들어볼게요. 멜론에서 이 상태에서 저는 1, 2번은 아웃으로 나가게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좀 다른 게 마이너스 14dB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4dB 엄청 작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얘를 틀면 어떻게 되냐? 자, 이 정도 볼륨이 나옵니다. 지금 잠깐 저작권 이슈 때문에 아주 잠깐 틀어야 되는 건데, 자, 들어보시면 이렇게 해도 볼륨이 작지가 않습니다.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시중에서 듣고 있는 요 소리는 다 마스터링이라는 작업이 된 거예요. 마스터링이라는 작업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아까 전에 그 레벨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팅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세팅은 지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세팅이 있고, 두 번째 세팅은 마스터링 전용 세팅이 있습니다. 마스터링용 세팅은 뭐냐면은 모니터를 도로 내리는 겁니다. 저기에 맞춰서 마이너스 14 돼 있잖아요. 여기도 마이너스 14로 내리는 거예요. 둘 다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둘 다 똑같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해보냐면 제가 여기 마스터링 세팅 했던 걸 풀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번 세팅을 들어보죠. 그러면은 자, 요 정도 나오고요. 아까 멜론을 잠깐 틀었었죠? 멜론도 들어볼까요? 자, 요 정도 세팅이 됩니다. 제가 마스터링은 그냥 적당하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라서 요 정도지만 아까보다 볼륨 차이가 훨씬 줄어든 걸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스터링 작업할 때는 둘 볼륨을 같게 두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볼륨 차이를 두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아까 캔버스에 다시 비유를 하자면은 저는 캔버스를 크게 잡고 거기다가 가운데다 그냥 그리는 거예요. 여백을 막 남겨놓고. 그게 믹싱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스터링을 할 때는 이거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만 똑 떼가지고 캔버스에 다시 옮겨서 보내주는 요런 게 이제 마스터링 작업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요 사이즈에다가 꽉꽉 구겨서 넣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할 수야 있는데 쉽지 않겠죠. 끝에 갈수록 이제 붓질이 막 덜덜 떨릴 거 아니에요.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확 힘있게 쫙쫙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될 거 아니에요. 믹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믹싱에 여유를 주고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링 때는 거기에 맞춰서 다시 작업하는 이런 식의 세팅을 해야 됩니다. 볼륨 조정에 대한 팁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모니터 컨트롤러, 볼륨 컨트롤러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그 모니터 컨트롤러 또는 볼륨 컨트롤러, 이걸 왜 쓰는가? 아무리 위에처럼 세팅을 해놔도 볼륨은 언제나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즉각적으로 볼륨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마우스로 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왜 파이어페이스 800을 쓰다가 바꿨겠습니까? UFX로. 볼륨 조정을 즉각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럼 그 전에 볼륨 컨트롤러 따로 사서 쓰지 않았냐? 네, 썼었죠. 근데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왜? 볼륨 컨트롤러가 스튜디오에서 엄청 비싼 거 쓴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된 볼륨 컨트롤러를 찾으려면 가격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외부의 아날로그 볼륨 컨트롤러들은 보통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볼륨을 조정합니다. 근데 이게 좀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가변 저항 자체의 특징 때문에 특히 조용하게 레벨이 좀 작게 잡았을 때 문제가 커집니다. 제일 큰 문제가 보통 좌우 볼륨이 틀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은 패닝에 대해서도 확신이 안 되게 되고, 그러면은 작업 자체에 확신이 안 되게 되고, 그럼 머리 아파지죠.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한 아주 비싼 볼륨 컨트롤러들은 가변 저항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각 단계별, 볼륨 단계별로 아예 저항을 다 납땜해서 붙여요. 예. 이런 방식을 디스크리트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은 만들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볼륨이 30단계다? 그럼 단계별로 저항을 붙여야 되니까 저항이 최소 30개가 필요한 거예요. 한 채널당. 근데 스테레오다? 60개죠. 그거를 다 선별해서 쓰는, 예, 선별해서 쓰는 부품을 써야 됩니다. 왜?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 저항이나 이런 것들의 이 소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값들이. 그래서 요거를 골라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얘네들도 똑같이 오차가 생기거든요. 대신에 제대로 골라서 넣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오차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보다도 비싸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건 못 사겠어요. 왜?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 뭐 볼륨 컨트롤러에 300만원 400만원씩 어떻게 투자해요. 그거는 제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추가적으로 그 볼륨 컨트롤러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2개 이상의 소스, 2조 이상의 스피커 세트를 운영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CDP나 뭐 LP 플레이어나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소스기를 물려놓고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스피커를 2조 이상으로 놓고 바꿔가면서 밸런스 체크를 할 수 있어요.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교차 검증하는 거죠. 엔지니어들은 이런 거 진짜 많이 합니다. 게다가 아까 볼륨에 따라서 밸런스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이걸 즉각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DIM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레벨을 한 번에 10dB이나 20dB 이상 그냥 쭉 내려주는 겁니다. 예. 볼륨이 작을 때의 밸런스를 바로 체크할 수 있죠. 이 밖에도 뭐 모노 호환성을 체크하기 위한 모노 버튼, 컨트롤룸과 부스 소통을 위한 토크백, 이런 것들도 모니터 컨트롤러에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헤드폰 모니터링 후에서 헤드폰 모니터 아웃도 여기 달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일을 모두 하는 이 모니터링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곳, 이게 모니터 컨트롤러인데 이걸 한 번에 해결해주는 녀석, RME 토탈 믹스를 달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기능은 심지어 가장 저렴한 베이비페이스에서도 모두 작동합니다. 사실 아주 예전에는 이 디지털로 볼륨 조정이 되는 것이 이제 해상도를 갉아먹는다, 뭐 이렇게 말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제가 실제 사용해 본 결과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토탈 믹스만 해도 48비트 해상도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176dB이나 되는 엄청난 다이나믹 레인지가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게다가 요즘 컴퓨터들 다이나믹 레인지가 너무 좋아서 잡음도 없으니 이게 더더욱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수백만원짜리 아날로그 볼륨 컨트롤러가 당연히 더 좋겠지만, 그러기엔 제 주머니 사정이 그렇기도 하고, 게다가 이건 디지털로 돌아가니까 좌우 틀어짐 절대 없고, 미세하게 볼륨을 줄여도 좋고, 언제나 똑같이 값을 아예 집어넣어서 딱 맞출 수 있으니까 똑같이 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기능들이 아무리 좋아도 손에 안 닿으면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거 때문에 제가 UFX를 넘어온 겁니다. 왜? ARC라는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ARC는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돌아가니까 유튜브를 보던 음원 사이트에서 음악을 듣던 뭐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정말 직관적이죠. 하드웨어다 보니까. 제 ARC는 맨 아랫단에 토크백, 모노, 딤 이런 것을 이제 세팅해 놨고, 맨 위에는 스냅샷 버튼,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뮤트 버튼, 이런 것들을 좀 해놨어요. 제가 쓰는 대로 쓰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모든 버튼은 커스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요거 새로 세팅하는 게 뭐냐면은, 저처럼 부스하고 컨트롤룸하고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부스에서 떠드는 소리를 나는 듣고 싶지 않다, 이거는 없거든요. 보통 이거를 할 수 있는 버튼을 저는 뮤트 버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여기서 바로 버튼에 할당해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최고급 하드웨어 모니터 컨트롤러와 비교했을 때 기능적으로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ARC는 지금 RME 토탈 믹스를 지원하는 기기면 모두 다 사용 가능합니다. UFX2, 3, UCX2, 그 다음에 802FS, 마디페이스 X2까지 직접 연결이 가능하고, 그 외 제품들은 컴퓨터로 연결해도 쓸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20만원대라서 어떻게 보면 비싸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가 이렇게 딱딱딱 눌리는 게 있는 그런 것들이 요 가격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유명한 스트림덱보다도 훨씬 싸잖아요. 게다가 사이즈도 책상 위에서 공간 차지를 그렇게 하지도 않고 모든 컨트롤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제 스튜디오에서
가장 핵심 장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RC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토탈믹스와 ARC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왜 사용하는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최고급 스튜디오, 부티크 스튜디오에서는 더더더 좋은 제품을 쓸 수 있습니다. 네. ADDA 컴퓨터 다 따로 쓰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뭐 마디페이스 같은 거, 뭐 더 좋은 거 쓰고, 아날로그 볼륨 컨트롤러 몇백만원짜리 쓰고, 근데 그걸 일반인 유저들이나 홈 레코딩, 중소규모 스튜디오에서도 필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있으면 좋죠. 그러나 이걸 다 그렇게 최고급품만 골라 쓰게 되면 내가 그걸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 그 가격을? 네. 저는 일단은 홈 레코딩이나 중소규모 스튜디오에서는 UFX와 ARC 요 정도만 돼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동차를 보면 얘는 한 제네시스급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롤스로이스, 벤틀리 더 좋은 차 많지만 그거는 그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면 되는 겁니다. 사운드 캐스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네. 돈 벌면 오십시오. 네. 저도 뭐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꿈은 이루어지겠죠?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토탈믹스의 비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토탈믹스가 2.1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알파 버전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과 연계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은빛돌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